지금 9시, 5시 10분인 것 같은데 조금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주최 측 관리하시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오늘 오라고 해서 왔을 뿐인데 관리해 주시는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냥 바로 시작할까요? 예. 앞에 너무 명강의를 해주셔서 부총각 교수님께서 해주셔서 저도 사실 개인 로컬 하면서 댄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조금 배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네, 거기에 보이는 환자들은 저희 병원에는 안 오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부산대학교 졸업하고 부산을 떠난 지는 꽤 오래됐는데 본의 아니게 이제 따로 뭐 수련 과정을 정식으로 밟거나 하진 않았지만 로컬에서 이런저런 임상을 하다 보니 이제 가끔씩 특히 부산에서 강의 요청을 몇 번 받아서 레진을 위주로 강의를 한 오늘 포함해서 3번째 진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강의 제목은 전치부 심리를 위한 레진 수복 시 고려 사항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강의를 짧게 준비했습니다. 부산 학술대회는 지금 3번째인데 제가 2021년도에 부산대 온라인 학회에서 한번 이제 영상에 대놀 사이트를 통해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올해 3월 백스코에서 BDX 행사할 때 레진의 광범위한 적응증과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역시 레진을 주제로 강의 내용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근데 특히 이제 전치부 심리수복에 대해서 좀 아주 어렵진 않은 임상적인 그리고 아마 개인적인 주관적인 경험에 의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해볼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 로컬 의원에 있는 임상가이기 때문에 실제로 원장님들이 전치부 레진을 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팁들을 좀 얻어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즘에 이제 최소 삭제나 바이오미미틱 컨셉이 조금 트렌드가 되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전치부 레진 수복에 관심을 가지는 원장님들이 상당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레진이 테크닉 센시티브한데 거기에 미적인 감각까지 뭔가 더해져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심리적인 저항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사실 많이 본 것 같지만 이미 충분히 전치부 같은 경우는 레진을 잘 활용을 해서 치과 브랜딩에 활용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요즘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치부 레진은 좀 직관적이다, 감각적이다라는 단어에 좀 매몰돼서 객관적인 피드백이 잘 정리된 느낌은 별로 없고요. 그래서 저만 하더라도 레진에 관심을 가진 지는 꽤 됐었는데 이게 이제 2017년도 케이스거든요. 근데 저렇게 이제 레진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냥 하다 보면 되던데 라는 좀 재수없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저도 그냥 하다 보니 좀 경험이 쌓이는 그 느낌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한동안은 이제 2021년 대놀 이제 레진 강의에서도 전치부 레진은 아직 뭔가 명확하게 얘기하기보다는 경험을 쌓이면서 얻는 직관적인 영역이 좀 큰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그때 당시 빌드업 직후인데 이 사진이 저한테 의미 있는 이유는 수복 중에 이제 치아가 러버댐 방수파에서 건조되면 이제 치아가 점점 밝아지고 캐릭터가 좀 명확해지게 되거든요. 그런 게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저 상태에서 절단년에 수복한 레진이 약간 어두워 보인다거나 아니면 캐릭터를 좀 과하게 이제 드러난 캐릭터를 똑같이 부여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수화가 됐을 때 후회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저도 그러한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이 정도
수화된 상태에서는 이 정도의 캐릭터나 쉐이드로 마무리해야겠다. 이렇게 해야 좀 자연스러울 것 같다라는 감을 잡았었던 증례입니다. 이런 식으로 레진 수복 시 고려할 요소들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경험에서 얻은 좀 직관적이지만 어느 정도 통계적으로 조금은 정리된, 그리고 최근에는 좀 이게 에비던스 같은 자료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런 걸 위주로 좀 같이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전치부 레진을 실제로들 많이 하시나요? 근데 저는 질문을 받을 때 항상 받는 질문이 이런 건 것 같아요. 뭐 써야 돼요? 그리고 왜 내가 하면 좀 티가 나지? 막 이런 질문. 그리고 그렇게 붙여놓으면 오래 가나요?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는 이게 이제 쉐이드나 아니면 접착이나 그리고 접착 그리고 쉐이드 그리고 교합에 대한 개념이라고 또 폴리싱이 잘 되어 오래갔기 때문에 색 변색 없이 여기에 대한 걸 이제 키워드로 삼고 조금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잘 임상적으로 잘 풀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걸 이제 목표로 강의를 준비를 해서 어제 슬라이드를 다 만들고 혼자서 이제 원장님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제가 말을 해도 나름대로는 이제 정리를 해서 객관적인 단어로 정리를 했는데 원장님들이 이 얘기를 듣고 왜 그렇게까지 알아야 돼?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래서 결론이 뭐야? 라는 답을 내리실까봐 사실 조금 많이 긴장이 되면서 왔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쉐이드라는 단어가 직관적인 개념이지만 지금은 객관적으로 어떤 좌표나 물리적인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를 통해서 비교적 직관이 아닌 확실한 어떤 전달 수단을 통해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것과 그것을 어떻게 실제로 임상에서 구현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고민을 해서 정리된 내용들이라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좀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색이라는 것의 3요소는 이제 빛이나 물체, 관찰자가 3요소거든요. 그래서 색은 감각적이다라고 우리가 느끼지만 실제로 어떤 빛에서 나오는 파장이 반사가 돼서 물체에 반사돼서 우리 눈의 간상세포나 원추세포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는지까지가 색채학이기 때문에 사이코피직스 그냥 마냥 감각적인 게 아니라 분명히 물리학으로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고요. 즉 색이라는 거를 인간의 시선을 기준으로 3차원적인 좌표로 표시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이해하고 색에 대해서 접근을 하시는 게 1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비타에서 나오는 이제 3D 마스터를 홍보하는 영상 중에 일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가로축 A, B, 그러니까 빨간색 A, 그다음 노란색, 황색 B라는 가로 세로축에 Z축을 이제 L 값이라고 해서 명도라고 보면 위로 갈수록 밝고 이제 원의 바깥쪽으로 갈수록 채도가 명확해진다라고 했을 때 이 영상에서 보여주는 것은 치아의 쉐이드라는 게 생각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색 공간이라는 좌표에서 RGB 좌표 내에서 그다지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색이 우리는 너무 많은 다양한 색들이 있다라고 인지하지만 실제로 투스 쉐이드가 가지는 색 공간 내에서의 범위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뭔가 매뉴얼화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디지털 컬러미터에 나온 용어들을 저는 이제 이게 나오자마자 개인적으로 색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샀는데 이거를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일본에 있는 LAB라는 건 아까 이제 Y축 명도 A를
레드, B의 조합이 숫자가 80.4, 1.5, 10.7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D65라고 하면 6500 켈빈의 자연광 하에서 어떤 빛을 통과시켰더니 저 4라는 숫자의 포인트의 색이 좌표점으로 80.4, 1.5, 10.7이라는 좌표로 내가 그냥 직관적으로 인지하는 색이 좌표로 표현이 될 수 있고, 이 색이 비타 3D 마스터 컬러의 OM3라는 쉐이드와 유사하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 이제 델타 값이 0.69라고 아래 3번에 나오는데, 보통 이제 델타 값이 2 이하면 거의 눈으로 보기에 차이가 없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제 이 용어를 모두 알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누군가와 예를 들면 산업군에서는 이미 뭐 에르메스의 쉐이드 LAB 값을 뭐 몇 대 몇 해서 이제 그 브랜드의 고유한 컬러에 대한 것들은 다 LAB라는 수치로 정형화돼 있거든요. 감각적으로 매번 만들 때마다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색은 좌표로 전달할 수 있는 표기가 될 수 있다. 또 하나 우리는 컬러 테이킹이 아니라 쉐이드 테이킹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컬러가 왜 아니냐면 입술이라는 그림자 하에 치아가 반투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인지되는 LAB라는 어떤 색상 자체가 빛이 그냥 반사된 것뿐만이 아니라 통과되거나 산란되거나 이런 치아의 광학적 특성에 따라서 반영된 것들이 결국에는 어떤 좌표값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특히 레진으로 우리가 치아의 색을 판단하고 이제 메이킹하려고 할 때는 이 투명도, 오페시티에 대한 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3차원적인 색 공간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쉐이드 테이킹은 색을 기공소에 전달하려는 노력, 즉 치아의 색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중요하고요. 근데 쉐이드 메이킹, 레진의 빌드업이라는 개념은 기공사가 마치 포세린 빌드업하는 것처럼 쉐이드 메이킹에 관련된 또 색을 이해하는 방식이 필요할 거거든요. 그래서 치아를 관통하는 빛의 난사, 반사, 투사에 따라서 색이 다르게 관찰된다. 즉 쉐이드 테이킹에 대한 이해를 이 정도만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되지만, 치아가 반투명하기 때문에 이 오페시티가 CI 랩 좌표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A2라고 했을 때 그 A2가 가지는 명도값이 뭔지를 인지를 하고 그 명도를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치아 같은 경우에 이런 파절된 치아를 빌드업 했을 때 치아의 색이 A2 같아 해서 A2 레진을 쓰면 망한다라는 뜻입니다. 왜냐면 자연치에서 느끼는 우리가 이제 A2에 가지는 L 값이 레진이 가지는 A2의 두께에 따라서 L 값은 계속 변하기도 하고요. 회사마다 얘기하는 A2의 모든 쉐이드가 일관적이지 않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여기 아래쪽 보시면 그 타겟 쉐이드인 A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쉐이드를 B라는 파절 면에서는 쉐이드를 유사하게 가져가려고 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되는 것은 A에 해당되는 오페시티를 내가 어떤 레진을 어떤 두께로 빌드업 했을 때 비슷한 투명도를 가질 것인가. 그러면 레진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당연히 필러가 작은 플로어블보다는 팩커블이 조금 더 오펙하기도 하겠고요. 또 하나 저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덴틴 전용 레진이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A2를 타겟으로 했을 때 A2 레진을 무한히 두껍게 하면 A2에 가까운 명도 높은 어떤 색을 만들 수 있겠지만 치아의 두께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크로마틱한 A4나 A5가 아무래도 A2보다는 조금 더 오펙한 느낌이 들어서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A4나 A5를 깔고 그걸로 A1에 와 조금 유사한 오페시티를 얻은 다음에 타겟 쉐이드보다 조금 더 밝은 유니버셜 A1으로 에나멜 부분을 빌드업을 해서 치아의 색을 맞췄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A와 비슷한 B의 오페시티를 목표로 이제 그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것 하나와 또 C와 자연스럽게 B가 색이 그라데이션 돼야 된다는 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절대로 C랑 B와 쉐이드가 달라도 되고요. C가 만약에 A4인데 B가 B3라고 해도 그 중간에 연결되는 그 단계가 점차 어우러진다면 멀리서 떨어진 쉐이드는 다르지만 그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졌을 때 인간이 인지했을 때 그렇게 큰 이물감이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다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Z축이 L 명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A 타겟 쉐이드가 A2라고 했을 때 A2는 굉장히 더 위에 위치해 있는데 보시면 A5나 이런 숫자들은 좀 명도가 낮지만 투명도는 훨씬 더 A2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근데 사실 이걸 보고 A4나 A5를 쓰지 말고 B3나 B4를 썼으면 조금 더 나았겠다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왜냐면 똑같이 B3, B4도 크로마틱하기 때문에 오페시티가 이제 투명도가 떨어지는데 명도 자체는 A4보다 조금 높으니까 저는 앞으로 만약에 저런 식으로 이제 유니버셜 레진으로 치아의 오페시티를 컨트롤한다면 B3나 B4를 조금 더 많이 써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그 비타에서 나오는 좌표 값을 보고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눈을 기준으로 좌표값을 결정하는 그 측정값이 LAB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 인간은 굉장히 주변 치아의 색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착시라는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납니다. 이 치아를 만약에 예를 들어 뒤집어 봤을 때 치아 서비컬 쪽에 붉은색이 조금 강하게 보이게 되거든요. 주변이 핑크색인 치은에 있을 때랑 아래쪽 검은색에 있는 핑크색이 제가 뭐 따로 포토샵을 하지 않았고 그냥 떼서 돌리기만 했는데 상대적으로 배경이 검은 사진에서 조금 더 핑크색이 드러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서비컬 레진 할 때 우리가 서비컬 레진에 적용되는 쉐이드의 많은 부분들이 핑크에 의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붉은 기운이 들어간 레진을 써야 된다라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예전에는 서비컬 레진 할 때 그냥 서비컬이라고 이제 출시된 제품들을 많이 썼었고 에스텔라이트를 많이 썼는데 이상하게 에스텔라이트 서비컬 레진을 플로브 레진을 쓰면 조금 어두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칼라 디지털 측정기로 좀 측정을 해봤더니 GC에서 나온 서비컬 레진은 A 값이 굉장히 높고 에스텔라이트에서 나온 서비컬 레진은 B 값이 상대적으로 압도적으로 높고 A 값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GC에서 나온 GNER 플로어블 서비컬 레진으로 이제 제품을 저는 지금 거기에 대한 제품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렇게 혼자 이제 분석을 해보고 GC에서 나온 걸 제품을 바꿨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서비컬의 쉐이드 매칭이 훨씬 자연스럽다라는 거를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당연히 치은을 가지고 이렇게 돌려보면 서비컬 쉐이드는 바뀌지 않는데 마찬가지로 옆에 치아를 포함해서 쉐이드를 비교해보면 치아의 그 라인 앵글 쪽 마지널 리치 쪽의 쉐이드도 옆 치아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색을 다르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나오냐면 이거는 이제 금방 중요하지 않은 거라서 넘어가는데 제가 서비컬 레진을 혼자 제품별로 다 사보고 조금 더 자연스러운 레진을 찾기 위해서 혼자 이렇게 찾아봤던 과정인데 기공사도 저희가 보낸 쉐이드 테이킹에 대한 자료를 보면 가장 먼저 분석하는 게 가장 키가 되는 바디 쉐이드와 그 다음에 절단연의 투명층 내에서
확인될 수 있는 내부 구조를 굉장히 좀 유심 있게 관찰을 하거든요. 그런 정보를 주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공사가 그래서 이제 이건 제 케이스인데 11번 라미네이트를 의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는 과정에서 기공사가 쉐이드 메이킹하는 과정과 치과의사들이 레진을 통해서 쉐이드 메이킹하는 그 프로토콜이 조금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넣었는데 여기 보시면 델타 값이 5.9라고 하면 이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캡 상태에서 일단 기공사는 밝게 만들어 놓고 예를 들면 PFM 같은 경우는 오펙한 레이어를 깔아서 모든 걸 밝게 만들어 놓고 빌드업을 하거나 컬러링을 하거나 스테인을 쳐서 어둡게 이제 색을 맞춰가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 합니다. 근데 그래서 명도를 높인 후에 마스킹해서 자연스럽게 낮춰가는 게 가능하죠. 근데 치과에서는 그게 조금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저희는 아래쪽에서 레진을 쌓아가면서 그 오페시티 투명한 것들을 쌓아가면서 점점 오페시티를 컨트롤해서 원하는 명도까지 명도를 점점 더 높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기공소처럼 한 번에 치면을 이렇게 커버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클래스 4 와동처럼 잘린 단면에서는 그 쉐이드를 누군가는 전체적으로 순면을 다 덮어서 쉽게 그냥 쉐이드 매칭을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저는 보긴 했지만 어쨌든 원칙적으로 치아를 최소한으로 삭제하면서 내가 원하는 타겟 쉐이드에 빌드업을 하면서 점차 명도를 높여서 쉐이드 매칭을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빌드업하는 이 레진의 두께에서 에나멜 레진을 원장님들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쓰시는데 저는 에나멜 레진을 전용 에나멜 레진을 쓰고 정말 후회했던 적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레진을 쓰면 어두워지는데 겨우겨우 크로마틱한 레진들을 써서 오페시티를 컨트롤하고 마지막에 밝은 레진으로 명도를 맞춰야 되는데 거기서 투명한 에나멜 레진을 쓰면 치아가 굉장히 어두워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포세린 같은 경우는 그 투명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포세린 그 전용 에나멜 전용 이제 포세린들을 많이 쓰지만 치과에서 레진으로 쉐이드 메이킹을 하는 과정에서는 내가 정말 오페시티 컨트롤을 잘해서 명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오히려 조금 너무 밝게 됐다. 덴팅까지 빌드업을 했는데 그럴 때는 에나멜 레진을 쓰는 건 괜찮지만 대부분 제 경험상 에나멜 레진을 너무 쉽게 쓰는 것은 그냥 유니버셜 레진을 쓰는 것보다 좋지 않은 결과를 얻었던 경험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혼자 실습해봤던 모델인데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이제 덴틴에 대한 마멜론을 빌드업했지만 막상 폴라아이라는 편광 필터로 찍었을 때는 정말 원하는 만큼의 덴틴 구조물을 얻지 못했죠. 근데 분명히 나름대로 이 모델에서는 옆에 치아를 보고 편광 사진을 보고 비슷한 구조물로 덴틴 레진을 써서 오펙한 레진을 써서 상아질 구조를 만들었는데 왜 안 맞았을까요? 당연히 이 모양의 수평적으로 봤을 때 이 모양보다 두께가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도보다는 아무리 빌드업을 했다고 하지만 미들 3분의 1보다 그 가장 바깥쪽에 있는 레진의 두께가 훨씬 얇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빌드업을 에나멜층의 빌드업까지 완료됐을 때 보시면 중간 미들 부분은 덴틴의 구조물이 빛이 훨씬 더 이제 덜 투과하고 바깥쪽은 똑같은 높이로 덴틴 레진으로 빌드업을 했지만 훨씬 더 투명하고 어두워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레진을 쓰는 것도 중요하고 얼마나 두껍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결국에 쉐이드를 컨트롤한다는 것은 프렛 디자인에서부터 거의 90% 판단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컴포지트 레진의 쉐이드는 당연히 레진 자체만 평가를 한다면 필러가 만약에 산란을 많이 일으키거나 좀 조밀하게
있는 것 자체가 명도, 채도, 색상에 분명히 영향을 주고 이거는 오페시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쉐이드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필러의 양이 증가되면 산란 개수가 증가하고 밝아질 레진의 쉐이드가 밝아질 가능성이 크고 또 같은 라인, 같은 뭐 에스텔라이트면 에스텔라이트, 같은 GC면 GC 라인업에서 약간이라도 크로마틱한 채도가 높은 A1보다는 A4의 레진이 조금 더 오펙할 가능성이 높아서 자연스럽게 오페시티를 컨트롤하고 싶고 모든 덴틴 레진을 다 구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런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치 에나멜 레진은 물론 전치 에나멜 레진이 이제는 제품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함부로 쓰면 조금 원하지 않은 결과를 얻기가 쉬운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하나 자연치에서 보이는 기본적인 바디 쉐이드는 이제 덴틴 쉐이드를 말하는 거겠죠. 근데 덴틴 쉐이드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거는 에나멜 층이 얇은 견치의 서비컬 부분을 보면 이제 이 치아들의 그 오리지널 덴틴 쉐이드를 좀 확인하기가 쉽고요. 당연히 절단 쪽에는 트랜스한 레진을 좀 쓰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또 같은 에나멜 레진으로 커버를 했지만 프록시말 쪽은 오팔한 효과가 많이 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디스탈 라인 앵글인데 전치부에서는 정면에서 보기 때문에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바디 쉐이드보다 밝게 보이죠. 그래서 조금 더 오펙하거나 오팔한 레진을 쓰시는 게 예를 들면 다이아스테마를 한다거나 일반 A2를 쓰는 것보다는 A2에서 조금 더 오펙한 레진을 첨가된 레진은 그 프록시멀 쪽에 써야 라인 앵글 쪽에 써야 쉐이드 매칭이 쉽다. 반면에 이게 보는 각도가 정면이 아니라 측면이 됐을 때는 이게 또 트랜스한 쉐이드를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유백색 효과라고 하고 에나멜이 통과된 빛이 덴틴 층에서 산란이 돼서 그 반사광에서는 페일하게 보이고 그 통과되는 광원에서는 노랗게 보인다 이런 게 오파레센스, 플로레센스라는 개념은 다들 아시잖아요. 그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는 치아를 재현을 하려고 하지만 절대로 치아의 광학적 특성에 맞는 레진을 얻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반영된 치아의 색에 어울리는 색을 조합을 선택해서 빌드업해서 쓰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치아의 내부 구조는 측면을 통해서 조금 더 잘 볼 수 있고요. 아까 말했던 오팔한 조금 더 밝았던 레진 쉐이드는 이렇게 옆에서 보면 다시 투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함부로 너무 오펙한 레진을 두껍게 쓰면 또 어색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덴틴 같은 오펙한 레진이지만 적당히 투명한 레진을 써야 된다. 그래서 에스텔라이트에서 나오는 58, OA2, OA3 같은 제품들이 이렇게 프록시말 쪽, 전치부에 그 프록시말 쪽에 쓰기 굉장히 좋은 레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오페시티를 가진 레진을 어떤 두께로 쌓을 건지가 쉐이드 그 매칭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치아의 내부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해한다면 이렇게 단순하게 그 단순한 면으로 보지 말고 수평적인 두께를 확인할 수 있는 각도에서 레진의 두께를 계산할 수 있어야 치아의 색을 조금 더 잘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케이스들 같은 것들은 인스타나 페이스북에도 많이 올리지만 이 사진은 올리진 않았었거든요. 왜냐면 자연치를 최소 접착을 주장하는 레진 빌드업을 하면서 저렇게 베벨을 과하게 줘버리면 어떡하느냐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지 않아서 올리진 않았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명도가 0인 어두운 환경에서 70 이상이 되는 치아 3개 매칭이 되게끔 레진은 기본적으로 트랜스한 레진을 레이어링해서 오페시티를 맞춰야 되는데 가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베벨을 2mm를 줘야 되나요? 3mm를 줘야 되느냐?
근데 베벨의 몇 미리를 순면으로 커버하는 베벨의 그 넓이보다는 레진의 두께를 결정하는 저 각도가 훨씬 중요하고요. 내가 이 절단연에서 정말 투명층이 심하지 않은 오펙한 레진, 오펙한 치아 쉐이드라면 정말 오페시티 컨트롤을 잘해야 된다면 그럴수록 베벨을 강하게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레진의 두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그라데이션 되면서 타겟 쉐이드와 그 다음에 명도가 0인 쉐이드에서 적당한 어떤 그 채도가 높은 컬러 매칭을 한 다음에 점차 자연스럽게 취한 쉐이드를 맞춰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니싱 라인에서 제가 베벨을 프리퍼레이션을 순면에 어떤 면을 치는 게 아니라 앵글 컨트롤이라고 표현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베벨 프리퍼레이션 레인지가 아니라 베벨 프리퍼레이션 내가 극복해야 되는 오페시티의 그 간격이 크면 클수록 더 30도, 45도, 60도까지 각도를 크게 부여해서 베벨을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조금 재밌는 얘기를 드리자면 그 측절치 외소치에서의 빌드업 할 때 보통 저 순면이 동글동글하기가 쉬워서 그 외부에 그 레진을 하고 나면 순면의 레진 두께와 그 절단연 포함해서 프록시말, 디스탈 프록시말 쪽의 레진 두께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저기서 티가 나기가 쉽기 때문에 물론 치아를 삭제를 안 하고 빌드업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만 쉐이드 매칭을 위해서는 저 순면은 조금 플랫하게 다듬어주고 레진 빌드업을 하시는 게 결과적으로 쉐이드를 컨트롤하기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쉐이드는 결국에 치아 쉐이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는 치아의 광학적인 특성에 의해서 우리가 그 치아의 색이 어떻게 보이느냐를 해석하셔야 되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떤 똑같은 물질로 광학적으로 극복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프랩 디자인으로 레진의 두께를 어떻게 확보할 건지에 대한 고민으로 쉐이드를 그라데이션 시켜서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레진은 오페시티와의 싸움이고 만약에 어떤 레진을 선택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하신다면 필러의 수나 어떻게 필러가 조밀하게 배열이 되어 있느냐 가지고 이제 레진을 선택할 때 고민하실 수가 있고 하나의 브랜드를 선택을 하셨다면 그 안에서도 크로마틱한 걸 가지고 오페시티를 좀 컨트롤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전치부 레진의 수명은 결국에는 하이 팔리싱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서 결정이 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플러블 레진으로 빌드업 하시는 경우도 많고 브라질 같은 데서는 인젝터블 테크닉이라고 해서 어떤 몰딩을 이제 하고 플로어블을 이제 주입해서 원하는 형태대로 빌드업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지만 대부분 거기서 보여지는 사진들은 조금 과하게 필터링이 된 사진들이 많습니다. 실사가 좀 아니라서 저는 이제 감히 좀 주제 넘게 얘기를 하자면 하이 팔리싱이 안 돼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어떤 스테인이나 변색의 문제가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하이 팔리싱이 유리한 필러를 선택을 한다면 조금 둥근 클러스터를 가진 예전에는 강도를 위해서 다양한 각이 진 필러를 가진 다양한 사이즈의 필러를 가진 레진들을 선택하기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트렌드가 둥근 필러 우리는 둥근 필러로 레진을 만들고 있습니다라는 걸 강조하는 회사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하이 팔리싱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빌드업만큼 어려운 것이 이제 피니싱이고 쉐이핑인데요. 이때까지 쉐이드에 대한 얘기를 쭉 해왔지만 사실 쉐이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치아의 쉐입입니다. 치아의 형태를 가능하면 이제
대칭적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제 그 쉐입이라는 것은 라인 앵글을 기준으로 치아의 외형을 어느 정도 타겟 치아와 유사하게 가지고 가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텍스처겠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쉐입이고,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컬러 매치, 그라데이션된 컬러 매치, 그 중에서도 오페시티가 유사한, 그 다음에 이제 욕심을 낸다면 텍스처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크로 한 게 우선이고 마이크로한 페리키마타는 그 다음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인접치의 텍스처를 그 샤프나 연필로 표시를 하고 플레이버 같은 걸로 이제 가볍게 V자 굴곡 같은 거를 만들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도 또한 강하게 부여하시면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필로 그렸기 때문에 그만큼 강하게 이제 의지를 가질수록 표현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옆에서 봤을 때 자연스럽게 텍스처가 드러나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절대 텍스처나 매크로한 마이크로한 텍스처는 강하게 부여하시면 안 되고요. 다양한 각도에서, 특히 그 각도에서 쪼개서 보면서 형태를 그 타겟 치아와의 비교해 가면서 텍스처나 쉐입을 만들어 가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피니싱을 하거나 폴리싱을 할 때는 제조사의 매뉴얼에는 뭐 5,000에서 12,000 RPM이라는 게 딱 적혀 있지만, 쉽게 텍스처를 다 부여를 하고 10,000 RPM으로 이런 치아를 팔리싱을 하면 구조물들이 싹 다 갈려서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원하는 형태까지 피니싱이 됐다면, 저 같은 경우는 5,000 이하 RPM에서 거의 최소한의 힘으로 하이 팔리싱하고 마무리합니다. 매뉴얼은 12,000 RPM을 넘지 말라고 했지만, 가능하면 임상에서는 7,000 RPM을 넘는 것은 조금 좋지 않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레진 빌드업의 난이도라고 치면 당연히 이제 다 이렇게 벌어져 있고 빌드업하기 쉽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이렇게 텍스처가 살아있는 치아들이 실제로 해보면 정말 난이도가 있는 레진 빌드업이고요. 또 하나는 오클루잘이나 호리존탈 캔팅이 있는 환자분들, 이런 분들은 미드라인이 조금 틀어졌네, 21번 크라운을 리메이크를 통해서 전치부 치축을 맞춰주는 순간 22번이 훨씬 더 짧아지게 보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개선시키는 순간 무엇을 잃게 되는지, 그러니까 즉 컴플레인을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컴플레인이 얻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미 예측을 해서 저는 21번 이제 크라운을 빌드업하면서 11번에 이제 치아 사이즈를 개선해서 빌드업을 했지만, 당연히 환자분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21번을 라비알 쪽에 라미네이트처럼 오버필링을 해야지 나중에 후회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레진을 하고 났더니 앞니가 들어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오히려 하셨습니다. 보시면 초진에서는 22번이 훨씬 더 짧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11번과 22번의 밸런스를 안모를 기준으로 맞춰주는 순간 22번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들어가고 이제 짧아 보일 수 있다라는 걸 예측하고 그걸 극복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컴플레인을 좀 하셔서 조심스럽게 초진 사진을 다시 꺼내서 확인시켜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채수 삭제가 레진 수복에서는 중요하긴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파이널 이미지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특히 하악 전치가 대합치에 의해서 외상성 교합을 받기 쉬운 경우에는 충분히 그 안전한 파이널 이미지를 다시 재구성한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쉐이드나 형태에 대한 레진 두께를 다시 계산해서 베벨을 프리퍼레이션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31번 파절로 내원을 하셨는데 무서운 거는 본인이 왜 이게 깨졌는지 기억을 못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평소에 어떤 습관에 의해서 순간적인 어떤 외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어떤 스트레스가 쌓여서 파절이 됐다면 반드시 교합 관계를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기존 이런 치아 외형에서 대합치를 보니 디스탈 라이닝글 쪽 만나는 부위가 굉장히 마모가 많이 돼 있고 크랙 라인도 보여서 제가 조금 더 낮은 절단면의 형태를 다시 파이널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다시 베베 프리퍼레이션을 한 다음에 레진 빌드업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쉐이드에 대해서 매칭을 하기 위해서는 레진의 두께, 오페시티를 고려한 프랩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거는 마찬가지로 안전한 교합에서 다시 탑다운으로 재구성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나이가 너무 어려서 이제 가능하면 크라운을 최대한 미루고 싶었는데 로테이션도 심하고 치아의 공간도 대칭적이지 않아서 최대한 눈에 보이는 부분만 비슷한 형태가 되게끔 착시 효과를 최대한 이용해서 빌드업을 했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특히 전치부 하악 전치 같은 경우에 치은이 많이 퇴축된 상태에서 그 공간을 다 메워달라고 하다 보면 꼭 치아를 다 공간을 메우다 보면 하악 전치는 원래 삼각형의 순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자일리톨 같이 공간만 메워진 형태로 빌드업이 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라비오 버전 되게 빌드업을 한 다음에는 이게 착시 효과죠. 그 녹색 선으로 해당되는 라이닝글을 의도적으로 차후에 빌드업 후에 피니싱을 통해서 착시 효과로 공간은 폐쇄했지만 자일리톨처럼 보이지 않게 자연스러운 치아 형태로 다시 피니싱을 해서 빌드업을 해주려고 했었던 케이스입니다. 여기까지 한 내용을 잠깐만 정리해보면 쉐이드에 대한 내용도 조금 낯선 부분도 있을 거고 이미 많이 해오셨던 분들 중에는 도움이 되는 내용도 있었겠지만 저는 일단 뭔가 시도를 해보시지 않았다면 적어도 하고 나서 나는 이 길이 아니야 라고 접지 않으려면 적어도 어떤 케이스가 어려운지 어떤 케이스는 해볼 만한 건지를 판단할 기준 정도는 제가 제공을 해드리면 원장님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레진 수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정리를 해보았고요. 텍스처가 복잡한 치아는 아무리 단순한 쉐이드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난이도가 있는 레진 빌드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레진의 쉐이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순측에 원하는 만큼의 각도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는 베벨 프리퍼레이션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렇게 설면의 치질이 다 삭제된 경우는 순측에 베벨을 부여되는 순간 거의 루트만 남게 되잖아요. 저런 경우도 좀 난이도가 있는 치아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카멜레온 이펙트를 얻기 어려운 치아 같은 경우는 클래스 1을 제외한 모든 와동에서는 좀 쉐이드 매칭이 생각보다는 까다로워질 수 있다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밝은 치아일수록 명도가 높아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크로마틱한 걸로 그 오페시티를 컨트롤하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채도가 높은 걸로 오페시티를 컨트롤해서 조금 진한 색으로 그 치아의 색을 매칭하는 게 훨씬 쉽거든요. 근데 밝은데 명도가 높고 투명해 보이는 치아, 이게 굉장히 쉐이드 매칭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치은이 퇴축된 전치 치간이계 수북 이런 거는 아무나 하실 수 있는 거긴 하지만 하고 나면 뭔가 예쁘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공간을 다 메워버리면 치아의 고유한 삼각형의 순면 형태를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추가적인 쉐이핑을 해주셔야 되는 이제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나오는 레진들 중에 옴니크로마라는 것도 있고 카멜레온 이펙트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제품들을
까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모든 케이스에 적용해서 자연스럽게 어울린다라고 하는 카멜레온 이펙트를 극대화한 이런 제품들은 가만히 보시면 다 1급 아동에서 보여진 그 영상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하나로 모든 게 다 된다면 오펙시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옴니크로마에서 블로커 같은 레진들이 안 나왔을 거고요. 그래서 한계가 분명히 있고 어떨 때 어려운지에 대한 개념만 잡으시면, 예를 들면 세라믹 인레이 세팅 같은 거 할 때 쉐이드 매칭이 어느 정도 어우러진 치아에서는 레진을 옴니크로마 같은 레진으로 세팅을 하면 또 그 핀싱 라인에서의 쉐이드가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아니면 1급 레진 같은 경우는 루틴하게 그런 이제 모노크로마틱 모든 하나로 모든 쉐이드를 커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거는 굉장히 유리한 것 같습니다. 너무 그 제품 회사에서 얘기하는 것들의 한쪽 면만 보고 이거면 다 돼 이렇게 조금 이해하시는 거는 안 된다라는 뜻으로 슬라이드를 넣었고요. 이거는 제가 구치부 레진 할 때 다이렉트보다는 이제 왁스업을 해서 그 빌드업한 형태를 그대로 이제 구강내에 인계하는 스탬프 테크닉, 하이브리드 스탬프 테크닉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신경 치료를 하고 디오 캐비티가 심한 치아들을 이렇게 빌드업을 했는데, 이 사진을 제가 왜 넣었냐면, 예전에는 저는 쉐이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무식하게 많이 레진을 빌드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경험을 얻어서 그냥 직관적으로 전치부 레진 빌드업이나 쉐이드 매칭을 혼자서는 했는데, 그걸 누구한테 설명을 할 때는 어려움이 많았었는데요. 요즘에 디지털 컬러미트나 쉐이드에 대한 체계적인 이제 개념들이 많이 정리가 되면서 이게 감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이제 할 수 있는 그 시술로 점점 확장이 돼간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계속 삽질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스탬프 테크닉처럼 제가 요즘에 해보고 있는 거는, 만약에 어려운 전치부 레진을 형태나 텍스처가 어려운 경우는 왁스업을 해서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몰딩을 만들어 놓고 치아의 쉐이드를 좀그 컬러미터를 가지고 오페시티를 어느 정도 제가 균일하게 측정을 해서 단순화시킨 매뉴얼을 만들 수 있다면 치아를 보자마자 100%만, 이미 지금 옵티쉐이드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포세린 레시피라는 건 이미 많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공사가 디지털 칼라미터로 쉐이드를 측정을 하고 거기서 회사에 보내면 어떤 블럭을 쓰면 되는지, 어떤 포세린을 쓰면 되는지 레시피가 다 AI가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저는 이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오펙시티 레진, 제가 가지고 있는 레진의 불투명도와 투명도에 대한 두께별 어떤 측정값을 수치화해서 제가 정리할 수 있다면 전치부 레진에 대한 매뉴얼을 지금보다는 훨씬 단순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노력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에스테틱한 전치부 레진이 기본적인 쉐이드가 사이코 피직스라는 학문이라고 이제 원장님들이 좌표로 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쉐이드는 결국에는 물리적인 프랩과 베벨 디자인으로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80% 이상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레진을 쓰느냐보다 프랩 디자인에서 거의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쉐입이라는 것과, 이 쉐입 자체는 아직까지는 너무 각 개인 치아의 배열이나 형태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영역은 분명히 그 환자에 집중해서, 어떤 매뉴얼이 아니라 환자에 집중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그 환자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형태에 기반된 파이널 이미지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좀 더 욕심을 낸다면 텍스처나 안모를 통한 형태까지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다면 전치부 레진만으로도 굉장히 치과에서는
심리적인 직과라는 브랜딩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으로 이 강의의 결론을 좀 내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거는 참고로 제가 지금 계속 해보고 있는 레진 쉐이드에 대한 매뉴얼이나 레시피를 만들기 위해서 칼라미터로 레진 두께별 어떤 것들을 계속 혼자서 해보고 있는 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에서 나온 얘기들도 많았지만 그냥 저렇게까지 해야 되라는 걸로 결론은 안 내리셨으면 좋겠고, 생각보다 쉽게 원장님들이 프랩을 깨끗하게 충분히 두께 프랩을 하고 오펙에 대한 컨트롤만 좀 하려고 신경을 쓰시면 예전만큼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으실 거라는 내용을 꼭 전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